네, 어서 들어오세요, 피디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피디님, 공인중개사 이 부동산 브로커 일을 지금 몇 년 하셨어요? 20년 지금 하고 있죠. 이제 그러면 20년 넘어가고 있죠. 사무실 원래 자격증 따서부터 20년이에요? 아니면 그 전에 좀 따면서 알바처럼 바로 시작했어요. 따고 바로 시작했어요? 하게 네네네네. 된 계기는 뭐 그 전에 다른 거 하다가 이걸 하셨어요? 아니면 원래 부동산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전혀요. 저는 부동산의 부자도 몰랐어요. 음. 부동산의 부자도 몰랐는데, 자격증 제가, 그러면 누구의 소개로 뭐 계기로 받은 거예요? 아니요, 제가, 남편하고 어쨌든 사이가 그러기 때문에, 이제 네. 이혼 가정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일을 안 하고 그냥 전업주부였어요, 음, 그전에는. 음. 그런데 이제 이용 가정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이 하나도 안 돼 그렇죠. 있는 대부분 거예요. 여성분들이 그 문제, 네. 예. 그래서 그때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고 네네. 뭔가가 나한테 그나마 제가 집에서 있었으니까 뭔가 이렇게 공부해서 자격증 따는 거. 근데 다른 그래서 자격증도 있는데 왜 부동산 자격증을 땄나? 전 그게 궁금해. 저는 그 전에 피부관리사 자격증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살짝 조금 해봤는데 그건 돈이 안 되더라고요. 아하하. 그리고 또 아이들 이제 제가 그 저희 큰애 때문에 네. 독서야 공부를 해서 그게 어쨌든 간에 뭐 라이센서 비슷하게 있어요. 그랬을 때 아이들도 조금 가르쳐 봤어요. 그것도 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아, 되는 게 뭘까?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 부동산 그때 한참 뭐 이렇게 2002년, 아, 3년도에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이해됐어요. 부동산으로 주변에서 이제 뭐 돈도 그러면 나도 시도해보자. 그게 몇 그래서 제가 년도였어요? 2005년도 아, 네, 그래서 2004년도에 이제 자격증 공부를 시작을 했고, 2002년도부터 애들 아빠하고 이제 이용 가정 네.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제가 아이 둘을 케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 큰애 같은 경우에는 장애가 좀 있으니까 일반 아이들보다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리고 그 가정에서 저희는 친정 엄마가 포목점을 해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한 3개월 정도도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돈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엄마 거잖아요. 네. 엄마 밑에서 알바식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내가 너무 무능력하다는 거를 깨닫고 시도를 했는데 그리고 자격증을 따자마자 저는 돈을 벌어야 되겠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제일 어려운 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그리고 내 몸값을 빨리 높여야 되기 제일 때문에, 어려운데 어디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누가 소개시켜 준 데를 좀 쉬운 데를 들어갔는데, 거기는 저에게 일감을 안 주는 거예요. 아, 그런데 한 달 정도 했는데 일이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빨리 이거를 경험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 선택을 한 게 일산에서 제일 악덕주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모든 거를 돈은 조금 주고 모든 일은 실장한테 시키는 아, 그래서 거기 가면 3개월을 다 못 버틴다 그랬거든요. 자격증을 걸어야 되고 아침부터 9시부터 7시 반까지인가 일이에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그런데 저는 거기를 선택한 게 제가 밑바닥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직장 생활도 뭐 경험이 그렇게 저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저는 생존해야 되면은 고급스럽게 일을 배워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거기 들어간 거죠. 그게 그래서 거기에서 2005년도였어요? 2005년도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사장님께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기인이라고 대표님께도 그때 말씀드렸던 게, 정말 스파르트식이에요. 아침부터 해가지고 모든 물건을 파악하게 네. 하고, 그걸 저한테 질문하고, 그리고, 그런데 저는 오로지 배워야 되고, 내가 빨리 몸값을 높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 감사한 마음보다는 나는 여기서 내 걸 다 만들어 갈 거야. 이 사장님 거를 그대로 다 내가 습득할 거야. 그 네. 마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누구 밑에서 일하고 직접 내가 자영업을 뛰어들고 내가 직접 중개사를 만든 거 사무실 차린 거는 몇 년 뒤에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제가 몸값을 높여서 이제 실장으로 또 갔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때 조건을, 몸값을 제가 조건을 제시를 했죠. 내가 여기에서 일을 오너처럼 일할 테니까 여기에서 얼마만큼 나를 줘라. 프로테지로. 네. 나는 기본급도 필요 없고 프로테지로. 어, 돈을 벌어야 됐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분이 자꾸 말을 바꿨어요. 이제 죽기 살기로 제가 하니까 죽었던 자리를 다 만들어 놨는데 자꾸 처음에 이렇게 나한테 주기로 한 가격들이 자꾸만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정도 거기를 해서 더 이상 여기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난 그만두겠다. 이제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저한테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잡아서. 5대5로 줄 테니까. 그러면서 그때 이제 동업식으로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저는 동업식도 싫고 내가 돈을 댈 돈이 없지만은 이자를 주겠다. 그래서 8.5%의 이자를 주고 같이 동업이 그때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본격적으로 저는 그분이 일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제가 해서 돈을 가져가야 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다 일을 했죠. 그러니까 근데 자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본을 마련하기 위한 그 자본에 대한 이자를 8.5% 줬다는 거예요? 네네네네네.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부동산을 오픈을 하려면 네. 최소 1억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는 내가 정확히 주겠다. 내가 돈이 지금 5천만 원이란 돈이 이해됐어요. 없으니까, 네네네. 그분에게 빌려서 이자를 준 거죠. 그게 그래야 2년, 제가 좀 2년 뒤였어요. 네, 2년 뒤. 네, 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오너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고, 그럼 그분이 아웃되고 혼자서 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어요? 2013년부터요. 그럼 또 한 몇 년을, 5년, 5, 6년 또, 5, 같이 6, 했죠. 네. 이해됐어요. 같이 하면서 거의 제가 이제 도맡아 한 거죠. 도맡아서 네. 하고, 그런데 또 이거 계기도, 제가 또 기인을 만나게 된 계기가, 이 오픈을 제가 하면서 됐던 게, 여기에서 저는, 상당히 그래도 의리를 중요시해요. 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게 저만의 기준치라 그럴까? 절대 제가 먼저 사람을 뒤통수를 쳐본 적은 없어요. 말을 하고 나면은 정확하게, 근데 네. 이제 그분이 돈을 벌게 되고 뭐가 되니까 욕심이 생기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또다시 이렇게 네. 왜냐면 저는 그분에게 돈을 빌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게가 저는 같은 가게, 내 가게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본인 가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는 이렇게 내보낼 수 있다는. 네. 그리고 어느 날, 본인은 남편하고 해야 되겠다. 그걸 제가 다 읽어 놓은 건데, 그래서 그때 정말, 그때 배신감이라는 거는, 네. 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오픈을 하는데 제일 돈이 없으니까 제일 죽어가는 자리에 정말 아이들 마지막까지 남겨놓은 금반지까지 다 팔아서 가게를 오픈을 했어요. 근데 그때 내 가게를 오픈하니까 세상을 또 얻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정말 그동안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과 더 많이 직접 단지 단지마다 사진 찍으러 다니고 그걸 블로그라는 걸 처음으로 만들어서 막 올리기도 네. 하고 손님들 직접 다 오시는 거 24시간 거의 이랬던 것 같아요. 그 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저에게 투자자 대표님이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에게 준비가 이게 물건 같은 거 전체 일산시의 네. 물건을 다 파가고 있으니까 그분이 하고 오셨는데 물건을 처음에는 10개 정도 이렇게 찾아줬는데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딜을 하더라고요. 내가 당신하고 앞으로 일산 거를 100개 이상을 할 건데 맞춰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저도 그때 또 딜을 했거든요. 내가 100개, 500개도 맞춰줄 수 있다. 그런데 고양시 물건을 저 아닌 다른 부동산하고 이, 이, 이 경쟁을 시키면 나는 안 하겠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경쟁이다. 하지만은 고양시 물건을, 일산 물건을 찾는다면, 저한테만 찾는다면은 제일 좋은 물건으로 항상 물건을 만들어 놓겠다. 그리고 끝까지 그거를 책임지고
만약에 안 되는 물건도 소개를 했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회수를 하겠다. 그 조건이 맞으면 나는 여기에 하겠다 그랬더니 그 대표님이 너무 어이가 없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신도 있었지만은 그 옆에 지금 나는 지금 생존이 문제인데 여기에 다른 부동산들하고 경쟁해서 그분의 물건을 맞춰줄 수 있을 정도로 올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 포기할 게가 많은 건데 그러면은 다른 부동산들하고 경쟁하고 이분을 계속 잡아야 되는 전 그게 싫었어요. 차라리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더 하지. 그래서 그분하고 그래서 협약을 맺었어요. 맺어가지고 100채가 아니라 거의 한 뭐 1000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거의 한 2014년부터 18년 정도까지. 그러면서 제가 부동산을 그래서 그분 때문에 또 다른 데 오픈을 하고 이분 물건을 찾아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 지역만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직접 가서 오픈해서 그 지역에서 물건을 제대로 발품을 팔고 뭔가 해서 그냥 그분은 와서 본 게 아니고 제가 다 모든 것들을 해서 섭렵을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하고 그 인연으로 저도 이제 그래서 정말 그분이 이제 뭐 이 물건을 드렸는데 그분이 그분의 고객들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은 제가 그걸 이제 받아서 제가 투자를 한 거예요. 음, 왜냐하면 저는 제가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만 어 이게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과의 약속을 그분의 고객들이 또 이렇게 물건을 받으면 배신을 해서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요. 그분한테 이게 수수료를 드려야 되는데 그분한테 수수료 드리는 것보다 어차피 그분한테 수수료 드리고 저한테도 수수료를 줘야 되니까 음, 양쪽으로 들어가니까 그 고객들이 배신하고 다이렉트로 저한테 전화를 했을 때 저는 직접 거길 통해서 오시라고. 그리고 이제 여기 대표님에게도 이렇게 이렇게 오시는데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분하고 관계에서 물건 해주는 거는 자기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 거 계속해서 책임지고 그 사람을 관리하는 거는 저한테 하라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까지 다, 예.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저에게 같이 가자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고양시에서 일산을 지켜야 되고 내 가족이 여기가 있고 저는 참고로 운전도 잘 못하고 그래서 일산 거를 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물건을 주겠다. 하지만은 대표님하고 같이 그 일은 도움은 드리겠지만 서로가 따라다니면서 같이 일하기에는 내가 내 삶이 다르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제 그리고서 지금도 이제 가끔 연락하고 그러거든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그래서 피디님 그분이 두 생각에는 번째겠네요. 네, 그럼 네. 피디님 생각에는 거기에 지금 고양시에 또 다른 중개사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다른 네네네. 중개사가 있었을 때 그 중개사들하고 피디님이 지금 차별점이 어느 정도 나오긴 했는데 피디님이 생각하는 피디님만의 어떤 경쟁력이라고 할까 차별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정병민이라는 사람은 음, 다른 브로커랑 뭐가 달라요? 저는 일단은 그분의 스스로를 생각하고 물건을 갖다가 계약만 중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진 게 예를 들어서 물건을 이 사람에게 줬을 때 나중에 안 됐을 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였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계약한다 그랬을 때 어떤 거를 이거 계약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걸 계약을 하면 리스크까지 다 알려드리고 다른 선택을 그리고 나하고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이런 물건들은 좀 더 고려해 보시라고 이런 것들을 했고 그리고 저는 지금도 고객을 많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집을 10채, 20채 뭐 있으신 분들도 저는 내 것처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을 하다못해 인테리어까지도 수도꼭지가 고장났다. 그러면은 그분한테 먼저 연락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해서 제가 인테리어 업체를 보내고 그리고 그 비용이 뭐 작지 않으면 그냥 제가 지불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내 집처럼 관리를 해줘야지 그게 그 관계에서 계약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연결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또 다른 분들도 모시고 오고 모시고 오면은 그분들까지도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뭐 외국에서도 그렇고 대구, 부산 모두 이렇게 전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얼굴을 한 15년째 안 보신 분도 있어요.
그분 집들을 관리해주고, 그러니까 한 번도 제 이익을 위해서, 물론 이익이라는 것도 있죠. 이분들에 의해서 수수료가 나오는 거고, 나를 믿고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대가는 제가 치러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다른 것들은 몰라도 여기 일산에 있는 지역의 모든 정보는 다 알려준다는 거. 그래서 집을 팔아야 될 때, 사야 될 때,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저는 일반 중개업자하고는 굉장히 다른 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걸 그래서 다른 분, 고객들이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고객들이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2년 정도. 이제 재계약이 되거나 팔 시점이 되거나 아, 이럴 시점에 부동산은 바로바로 알아차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피디님 그렇게 뒤에서 고생하고 케어하고 다 손을 보고 음,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처음에는 모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전세 계약이 만기가 돌아온다든지, 집을 팔아야 될 시점이 된다든지, 이럴 때 항상 그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다른 데로 갔다가도 저한테 마지막에 와요. 그리고 다른 데로 했다가 급해가지고 했다가도 무슨 상담을 할 때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이 바뀌고 이러면 저는 정확히 공부를 해서 다 그런 것들, 세금 문제, 이런 문제들도 일단은 어느 정도는 리스크. 어, 물론 그 리스크가 아닌 거, 저 위에 좋은 것들은 다른 사람들도 다 알거든요. 하지만 지켜야 될 거는 리스크거든요. 그리고, 어떤 리스크가 있어요? 부동산을 첫 번째 계약을 할 때는 사람들은 이건 단기에서 이익을 볼 수가 없거든요. 적어도 저는 4년에서 5년 정도 네가 여기에 버틸 수 있는지, 그거를 체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식이나 비트코인은 이게 황금성이 바로 되지만 집이라는 거는 부동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2년, 4년이라는 게 뭐든지, 그리고 대통령이 5년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그럴 때마다 정책이 또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들이 정책이 바뀔 때마다 리스크는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절대 몰빵하면 안 된다. 적어도 이 돈은 내가 4, 5년 정도 안 쓸 돈, 안 쓸 돈으로 투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이 4, 5년 뒤에도 그러면 절대 손해보지 않거든요. 부동산 5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손해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2년 만에 이 두 배로 늘리려고 그러고, 뭐 하고, 그리고 지금도 서울이 집값이 엄청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저는 지금 5워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게 돈이 100억이 있는 사람들이 50억짜리 투자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산이 10억인데 20억짜리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거기에서 그 리스크는 어마무시하거든요. 음. 이 정책이 요즘에는 하루에도 바쁘게 이렇게 움직이고, 금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를 사람들은 생각 안 하고, 남의 경험과 남의 거, 이런 것들만 보고 나도 이 정도 투자하면 이만큼 벌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세금, 그리고 그 가지고 있을 때 부대비용,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좀 해주는 그러면 거죠. 다른 네가, 사람들이 피디님하고 거래하는 게, 아, 다른 중개업자들도 이 정도는 알고 이 정도는 케어하고 거래하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사실 잘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피디님의 차별점이라고 지금 나름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해. 이렇게 생각하는 그 피디님만의 어떤 디테일한 그 증거가 있어요. 말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뭔가, 아, 나는 이게 확실히 차별점이야. 다른 중개인들은 이 정도까지 한다고 너희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너희들 생각하는 거와 좀 달라. 약간 이런 어떤 증거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말을 어, 더욱더 이렇게 신뢰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백업 할 수 있는 뭔가 있을까요? 전공의 일단은 여기 차별점. 고양시에 웬만한 부동산들, 오래 했던 부동산들 있잖아요. 투자 손님들이 오면은 저에게 상담을 해요. 부동산 브로커들이. 이런 손님이 왔는데 어떤 지역으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일단 저한테 부동산 업자들이 제가 이제 업자들에게도 이런 설명을 해주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다른 중개사들이 피디님한테 질문한다는 거예요. 네네네. 이 집을 사야 돼, 어째야 돼, 저한테 물어봐요. 본인들도 투자할 때도. 그 정도로 이제 여기 일산에서는 제가, 이렇게 그 정확하게 어느 정도 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일반 사람들은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고, 그러면은 저는 제가 그분들이 다른 데서 계약을 해도 절대 그분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설명을 다 듣고 가가지고 이랬대. 딴 데서 샀다가 집을 내놓을 때는 저한테 다시 돌아와요. 그때 나한테 말 들어야 되는데, 그때 그게 맞았는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이번에도 하나 이렇게 그 몇 분들 계약을 시킬 때,
한 분이 연끌을 해서 서울로 들어가시려고 했던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가 다른 데를 계약시켰어요. 근데 그분이 고맙다. 그러면서 다른 친구분들을 소개시켜줘요. 그러니까 그 내가 상담을 하러 왔을 때 그분들에게 좋아요, 이거 계약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이런 리스크들을 알려주면 이분들이 다른 데를 또 많이 알아보더라고요. 다른 부동산도 갔다 오고 설명도 하고 근데 나중에는 저한테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다른 부동산에 갔을 때는 그 물건만 소개해주고 그 물건만 보여주고 뭔가 이렇게 하는데 리스크를 설명해주는 부동산들이 없대요. 그리고 여기까지 그 돈을 가지고 이 10억 가지고 있으면은 3년, 4년, 5년 끝까지 이것까지 해주는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그 부대 비용의 리스크에서 얼마나 돈이 많이 발생되는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와서 그 다음에 이제 돈을 하신 분들이 제 주변에 저 때문에 돈 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믿고 맡겨주는 분들, 이런 분들이고 부동산 업자들도 저에게 본인 투자할 때는 저에게 물어보고 손님들이 투자자가 오면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 하다못해, 네. 그런 것들이 저희가 차별점이라고 봐요. 음, 네. 근데 요즘에는, 예전에는 다 알려졌어요. 업자들에게. 요즘 잘 안 알려져요. 네가 이해됐어요. 공부해, 이래요. 음, 네네. 부동산 그 우리가 알아볼 때, 그러니까 즉 구매자들이 이제 바이어들이 부동산에 투자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도 많이 알아보고 발표만 안 팔고 막 요즘에는 막 강의도 들으려고 하고 뭐 어쨌든 실무 경험은 없지만 그냥 어디서 그래도 들은 게 있어가지고 부동산은 뭐 이렇다더라고 하고 이렇게 인터넷에 막 그런 정보들 많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에 관해서 또 전문가들이라고 칭하면서 되게 많이 강의도 해주시고 하는데, 근데 직접 그렇게 디지털로 내가 접하는 정보와 직접 현장에 발품하면서 피디님 같은 브로커랑 사람이랑 이렇게 연결됐을 때 직접 얼굴 대 페이스 투 페이스로 그 오프라인 현장에서 이렇게 좀 대화하고 그 정보를 알아보고 그런 것들이 어떤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동산 구매할 때 특히 발품 판다고 하는데 그게 오프라인이잖아요. 저는 그게 요즘에는 더더욱이나 발품을 팔아야 된다고 생각이 더 들어요. 예전보다. 왜냐하면 너무 정보가 진짜 많잖아요. 네. 그리고 데이터도 많고, 정말 요즘에는 챗GPT한테도 다 물어보면은 내가 3억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 지역을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쫙 리스트가 나와요. 그 정도로 정보가 많은데, 저는 요즘에야말로 이런 차별점을 제대로 알아서 내가 발품을 팔아야 된다는 게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한번 내가 투자가 들어가면은 주식이나 이런 것처럼 바로 나올 수가 없어요. 황금성이 안 돼요. 그리고 정책이 엄청 많아요. 변화가. 문재인 정부 때 24번의 정책이 변했고 지금도 이 리스크가 얼마나 많은 리스크가 따라야 된다. 부동산으로 돈 벌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데이터로 남의 주는 가짜 정보, 진짜 정보도 구별을 못하고 했다가 묶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특히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막 수익률 오피스텔 같은 데 가가지고 은행 이자보다 높으니까 여기 투자했다가 다 망해가지고 그 노후연금까지도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런 불확실성한 시대에서는 내가 발품을 파는데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일단 데이터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가서 그것도 발품을 한 번 팔아서는 안 된다고 봐요. 요즘에는. 그 주변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조건들이 뭐 인프라 좋아야 된다, 학교가 있어야 된다, 여기 있어야 된다. 그거는 누구나 이론이에요. 하지만 내가 진짜 여기 걸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어봐야 되고, 도보로 걸어봐야 되고, 그 주변에서 먹어보기도 하고,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고, 공원까지 거리가 얼마만큼 되는지 하고, 그 사람들의 만족도가 이런 것들도 알아야지. 그 다음에 그리고 내가 선택을 할 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내가 살고 싶지 않는 지역도 돈이 된다 그러면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패해요. 내가 여차하면 여기 들어서도 살고 싶다는 지역이 이렇게 발품을 팔다 보면 생겨요. 내가 비록 남들은 여기가 관심 갖지 않아도 나는 나중에 여기 들어서 내가 살아도 충분히 내 만족도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투자해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남의 말만 듣고 지방이 우르르 가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장이 지금 불장이니까
서울에서도 올라가는 데가 있고 안 올라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 데이터로 보는 거는 이게 이 모든 것들이 크게 나오는 거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는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하려면은 그만한 노력을 해야지 된다고 봐요. 대표님께서도 지금 여기 PCM도 있고 1대1 코칭이 있잖아요. PCM만 들어서 변화되지 않거든요. 전 제가 그거를 체험을 하고 있잖아요. 돈을 들여야지 이게 이 티카티카가 돼야지 이게 나오는 거지. 책을 본다고 데이터가 얼마나 많아요. 막 동기부여책, 뭐 하는 책, 뭐든지. 그런데 막상 그게 나한테 접목시키면 그때뿐이라는 거. 그래서 데이터도 알아야 되지만, 정보는 알아야 되지만, 그 정보를 가리려면 내가 진짜 발품을 띄는데 발품도 가가지고 한 군데 가서 집 한 개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오시는 분들이 집을 보러 온다 그러면 하루를 시간 내서 오라 그러거든요. 온전히. 왜냐하면 더불어 2시간 정도는 걸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차를 가지고 다니는 거는 5분, 10분이면 어디든지 가요. 하지만 도보로 가는 거는 거기에서 보면서 이런 상권, 그리고 학교와의 거리, 이걸 내가 직접 발로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여기가 5천만 원이 더 비싼지, 여기가 1천만 원이 더 싼지, 이게 이제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 지금 당장 하지 않더라도 지도를 보고 뭔가 하고 이러면 내가 걸어봤고 내가 거기에 학교가 어디가 있고 지도상의 학교가 아니고 직접 걸었고 뭔가 하고 이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데이터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대야말로 예전에는 어차피 도보로 걸었지만 이렇게 막 그 정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살 사람들만 샀었거든요. 투자라는 개념으로 예전에는 집을 산 게 아니고 거주 목적만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투자라는 개념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많이 실전 경험을 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뭐 구매를 할 때 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면 로얄층이 있고 저층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위치가 되게 중요하고 그게 어느 만큼 가격이 어떻게 나왔고 하는데 지금 방금 걷는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위치적인 감각을 좀 더 익히기 위한 그 핵심이 거기에 대한 비중이 좀 크나요? 아니면 그 걷는다고 하는 그 의미에서는 좀 방금 피님 얘기한 것처럼 이게 나한테도 좀 맞는지 나의 터에 맞는지 이런 어떤 거주 목적의 어떤 그 일부도 가지고 가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위치적인 가지 거는 사실 위치가 되게 일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산 안에서도 사실 부동산은 단지 내에서도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 그럼 그 위치에 대한 핵심을 어느 정도로 두면서 피디님은 나름 부동산을 그러니까 구매자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혹은 거기에 대한 어떤 강력한 어필을 하는지. 음, 저는 일단은 오면은, 사무실에서 30분 정도 브리핑을 해요. 전체 지도를 놓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킨텍스역이라든지 주협역이라든지 일산역 주쪽으로 해서 네. 먼저 브리핑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먼저 설명을 하냐면, 우리 학교의 내신으로 이제 설명을 쉽게 해요. 1등급, 1등급, 1등급. 음. 그 다음에 1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이렇게 했을 때 1등급하고 3등급하고 2등급, 2등급이 3개가 있을 때 하고는 어느 게 먼저 학교를 더 좋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1등급이 들어간 데가 더 우선순위가 돼요. 음. 2등, 2등은 그냥 2등이에요. 1등하고 3등이 있으면은 2등, 2등 이거보다는 1등이 먼저 이게 정확하게 먼저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건지를 보라 그래요. 그러면 1등급이 있는 데를 먼저, 그러면은 그게 이제 역하고 거리, 학교하고 거리, 신호등을 건너는데 거리, 그리고 초등학교가 끼고 있는지 거리, 공원과의 거리, 그 다음에 백화점과의 거리, 그 다음에 이게 그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이 서는 데의 거리,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나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주협역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역이지만은 3분 거리, 3분 거리예요. 이쪽에서도 3분 거리고 여기서도 3분 거리지만 호수공원을 가는 길은 여기는 2분이고 여기는 5분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1등급이고 여기는 2등급이거든요. 음. 그러면 그 선택을 했을 때 1등급이 있는 데를 선택을 하면은 거의 실패는 안 한다는 거. 근데 그 가격 차이가 있다는 거. 그 가격 차이는 항상 있다는 거. 음. 그러면서 그거 이치적으로. 그리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단지 내에서도 가격이 5천도 음, 벌어지고 1억도 벌어져요. 아까 저층과 노약층과 그다음에 동양과 음, 남양의 이런 것들 했을 때 저층이어도 동간거리가 있고 앞에 일조권이 방해가 되지 않으면 가격이 싸면 저는 그걸로 밀어요. 하지만은 노약층이어도 동양에다가 일조권이 막히고 어둡거나 뭔가 하고 이러면은 저는 그게 선택권을 일조권이 또 중요하거든요. 햇빛을 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 그리고 또 소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게 그 동간거리가 얼마만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라고. 여기에서 집을 설명할 때 내부는 다 똑같아요. 어떻게 수리해놓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내 맘대로 들어가서 해도 되는 거고, 내가 이 집의 내부는 내가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 내가 집에 들어가서 봐야 될 것들, 앞에가 얼마만큼 막혀 있고 동간거리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저층이어도 이게 앞에가 그 아파트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공원과의 거리가 길을 건너서 가는지 그냥 가는지, 이런 것 1등급이라고 하면 그 1등급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1등급 웬만하면 안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웬만하면 1등급은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인프라가 그 전에 가지고 갖춰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리 새로운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새로운 어떤 인프라가 더 많이 생기더라도 1등급이 1등, 그럼 1등급의 특징은 아파트 자체가 나이가 좀 있겠네요. 네. 네, 새로운 데가 지금은 킨텍스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물론 저도 거기에 투자가 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일을 했고 했지만은, 손님들에게 단기로 투자를 들어간다 그러면 킨텍스역 쪽으로 가라 그래요. 4, 5년 안에 그냥 하고, 하지만은 내가 4년 이상이 하고 내가 여기도 살고 싶고, 나중에라도 미래 값어치까지 본다 그러면 이제 주염역 라인 쪽을, 그냥 여기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 왜냐면 킨텍스역이라는 데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일산으로 한다 그러면 GTX를 타면 서울역까지 지금 12분이에요. 앞으로 삼성역까지 20분 내에 갈 수 있거든요. 그게 2028년이면 개통이고 내년에는 수요 개통이 되는데 거기는 문제점이 상업지구예요. 학군이 없어요. 여기라는 급여는 있지만은 최고 지주근접은 되지만은 다른 인프라가 없어요. 음, 그러면은 우리는 그 상업지구에서 직장만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나머지 또 내가 생활하면서 느껴야 돼. 아이를 키워야 되고, 퇴근하고 공원을 가야 되고, 뭔가 이런 백화점을 가야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음. 그랬을 때 이제 지원력이라는 거는 영원히 그대로 있다는 거죠. 거기에 있는 인프라는 단지 여기에 새 거에 밀리기는 잠깐 하지만, 그랬을 때 그거를 이제 선택권을, 지금 여기는 단기로 들어가고, 뭔가 먼저 올라갈 땐 여기다. 이런 것들이 피디님의 1순위는 뷰가 1순위예요? 아니면 상권 편리성이 1순위예요? 상권 편리성의 일순이에요. 피디님 뷰는 자신한테는. 아니요, 모든 사람들한테도요. 음, 저는 사람들이 뷰를 보고 무조건 뷰는 그럼 제일 좋은 데는요. 산에 가면 제일 좋은 뷰가 있어요. 음. 시골에 가면 제일 좋은 뷰가 있어요. 뷰 좋은 데는 나중에 집값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뷰 좋은 데는 더 지방으로 가야 돼요. 서울의 집값이 뷰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상권, 인프라거든요. 거기에다 뷰까지 있으면은 최고인 거라는 거죠. 그게 그 1번이라는 뷰, 거잖아요. 네. 뷰는 그냥 따라오는 거지. 내가 뷰를 선택해가지고 가면 왜 저쪽에 은평에 있는 그 산 밑에 있는 집들 얼마나 저기 뭐야 아파트 좋고 이러는데 집값이 안 올라가는데요. 인프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 그럼 그러니까 피디님이 좋아하는 뷰는 어떤 뷰예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뷰는 일단은 초록색이 보여야 돼요. 저희 집도 그래서 저는 5층을 택한 게 초록색이 보이고 소음이 좀 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역하고 가까워야 되고 역하고 저는 도보를 좋아하기 때문에 호수공원이 바로 연결돼 있어야 되고 저는 이거를 그래서 여기를 미리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성당을 다니기 때문에 성당이 바로 집 앞에 있어야 되고 여기 집 앞에 있어야 되고 병원이 집 앞에 있어야 되고 공원이 집 앞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중교통이니까 5분 이내로 다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여기 집에만 있어도 슬세권이 되는데, 제가 보는 거는, 네. 그러면서 이제 뷰가 그 공원뷰, 약간, 전원주택 같은 그런 뷰가 좀 나오는, 음, 네.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 보통 다 저처럼 돼요. 네, 좋아요. 네. 마지막으로 그 피디님 그 일하고 돈 잘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어떻게 보면 여자로서 운 좋게 어떻게 보면 그걸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아직도 나이가 40, 50, 60 돼서도 전원주부로만 있다가 보면 계속 남편의 어떤 벌어다 주는 거 누구한테 기대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피디님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싱글맘으로 쭉 20 몇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피디님의 어떤 여자들은 독하면 무덤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뭐 질투가 나면 무덤까지 간다고 했나? 독하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자들의 또 돈 버는 재주가 남자들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EQ 감성 시대라 보니까 여자들의 버는 그 엔트리가 좀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요즘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특히 여자들이 돈 벌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특히 제가 얘기한 남자보다 여자가 더 독립적으로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피디님 생각에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은 제가 돈을 벌었던 이유는 생존이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뭐 내가 이런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이유가 아니었고 돈을 벌어야 돼서 돈을 벌어야지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생존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께 어머니께 감사한 게 저희 어머님이 이제 포목점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항상 저희 어렸을 때부터 저희 여기 딸한테 여자도 독립적인 삶을 살려면 돈을 벌어야 된다. 경제적으로 네가 가지고 있어야지 네가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항상 알려주셨거든요. 부모님 영향 그래서 컸네요. 네. 그래서 내가 돈 버는 거 남편이 돈을 안 벌어오는 걸로 한 번도 나는 왜 남편이 돈 벌어 이거는 없었어요. 그거 가지고 누구한테 의지해야 된다. 저는 제 딸한테 가리킨 게 또 똑같이 네가 경제력이 있어야지. 네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 수 있다. 남자가 돈을 못 벌으면 네가 벌으면 되는데 네가 경제력이 없으면 남자한테 의지하고 하다 보면 네 의지하고 상관없이 남자를 선택할 수 있다. 이거를 일찍부터 저도 딸한테 당연히 그래서 네가 돈 벌어야 되는 이유, 네가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이유였거든요. 그렇지만은 저도 어쨌든 아이를 낳고 이러다 보니까는 또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고 돈 벌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돈 버는 데 있어서 그때는 생존이었기 때문에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는 오로지 아이들 생존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돈을 벌었음에 감사하다고 느껴지는 게 다른 분들하고 차별화된 게 그거더라고요. 저는 제가 대표님을 만난 게 작년이잖아요. 제가 그전에는 돈을 버는 목적이 아이들밖에 없었어요. 내 아이들 어느 정도 케어해주고 뭐 하고 또 다 망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 망하지 않게 가기 위해서 내가 노후 대책까지만 해놔야 된다는 이런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케어해야 될 대상들이 없으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온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를 막 해봤을 때 만약에 제가 남편의 도움을 받고 있었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었으면 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딴 사람들처럼. 제가 주도권이 없으니까, 제가 경제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대표님하고 저는 뭐 이 PCM이라든지 대표님 1대1 코칭이 저한테 어떤 영향력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때처럼 뭐 이렇게 다른 분들이 기인들을 만났을 때처럼 모르고 다 만났던 거예요. 근데 대표님하고 저하고 공짜로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 천만 원을 저는 한 번에 그것도 제가 간절히 원해서 몇 천만 원을 단숨에 제가 결제했거든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MF 케어도 그렇고 독서도 그렇고 제가 또 그 로보트 기호살기 VIP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1년에 그게 몇 천만 원을 단숨에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돈을 벌어놨기 때문에, 제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주도권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남편한테 물어봐야 돼. 아이들한테 저기 이 돈을 아이들한테 써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저한테는 쓸 돈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아이들한테 할 만큼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도 갖춰줬고, 근데 이제 나를 찾으려고 하는데 나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럴 때 뭔지는 모르겠지만 찾아야겠기에. 근데 대표님은 찾아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라이센스를 원하고
뭔가 하면은 굉장히 막 공인되고, 그리고 몇 천만 원씩 뭐 수업료를 낸다 그러면은 뭐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이런 사람들한테 봐도 와 이러는데 모르잖아요. 대표님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설명을 하려 그러면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들어야지, 알아야지 대표님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한테 내가 이렇게 몇 천만 원 이렇게 두고 하는데 정말 있잖아. 그분은 어떤 나이 센스가 이렇게 설명할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거에 묻지도 따지도 알지도 않았어요. 뭔지도. 제가 PCM 2달 만에 대표님 거 이렇게 듣고 우리 그 교육생 중에 김미랑 그거 듣고서 저 사람이 나다라고 제가 느꼈던 게 이걸 듣는데 어떻게 1대1 코칭 수업을 신청 안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거였거든요. PCM을 듣고 있는데 어떻게 대표님하고 1대1 코칭을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아마 그분도 본인이 주도권이 있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고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뭔가 선택을 했을 때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내가 이거 해도 돼 어쩌고 그러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랬기 때문에 또 대표님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지금 나를 꺼내고 가고 있고, 지금 이런 것들 내가 기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지금 이런 관점, 속성, 이렇게 변화된 게 저 혼자 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20년 동안 일하는 것도 지금까지는 중개업자로서만 일을 했잖아요. 브로커로서. 브로커로서는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번아웃 났거든요. 음, 왜? 모든 걸 제가 다 책임져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면은 다 저도 모르게 책임 징계를 해야 되니까 네 걸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게 가니까 그게 어느 순간에 이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대표님을 만나서 이런 소통 기술을 배우고 관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저의 또 본질을 찾고 정체성을 찾고 또 속성이라는 걸 알게 되고 양면성, 다양성 모든 것들 그리고 이런 불투명한 거 그리고 변동성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안에 속성을 알게 되다 보니까 고객이 오면은 예전처럼 브로커 역할을 하기보다는 정말 그 사람들의 속성을 알고 싶고 그 사람들의 본질을 찾아서 이렇게 연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는 이제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음, 게 선한 영향력을 주려고 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해도 내가 돈이 있어야지 하지. 돈이 없으면 그거는 맞아요. 이론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진짜 베풀고 싶다면 내가 돈을 벌어서 나눠줄 수 있는 그 단계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특히 여자로서 제가 이제 제 주변의 친구들한테도 이제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막 말을 했다면 지금 말을 아껴요. 음, 그럼 뭔가 물어보고 이랬을 때 배워야 돼. 그리고 공부해야 돼. 근데 공짜 공부는 의미가 없어. 돈 내고 제대로 혼자 책 읽는다고 음, 변화된 거 아니야. 아, 잘못 읽으면 그거 더 독이 돼. 그래서 내 거 이렇게 막 내 거 의미가 없어. 이거는 나야. 너는 네가 찾아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 모르고 내 거를 막 안다고 음, 생각해서 알려주려고 했다면 이건 지금 제 거라는 거예요. 제 경험이고 제가 지금 음, 배워서 정경님이라는 사람 본질과 이게 나오는 거지 타인께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 이걸 근데 제가 제 돈으로 제가 찾은 거거든요. 근데 음, 보통 사람들은 벌써 몇십만 원도 돈 이런 거 안 써요. 음, 예. 그리고 뭔가가 하고 이러면은, 아, 우리 신랑이 그런 거 하지 말래. 저녁엔 신랑하고 있어야 돼서 수업이 안 돼. 음, 이런.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여자들이 특히 우리 나이 때는 돈을 벌고 일을 해야 되려면은, 내가 나를 찾으려면은, 나를 찾아야 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없을 때는 내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없으면 나를 위해서 일할 수가 없더라고요. 음, 근데 내가 나를 아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보듬고 내가 나를 알고 내가 왜 일해야 되는 이유. 내가 그리고 어쩔 때 행복할 때를 알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나 때문에 하는 거지 타인 때문에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음, 그걸 내가 즐겨야지. 타인한테는 내가 그게 함으로써 돈을
쓰고 뭔가 하면서 즐거우니까 하는 거지. 내 안의 거. 예. 우선은 그래서 나를 찾으려면은 돈을 써야 된다는 거. 음, 예.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 음. 누군가의 타치를 받지 않고. 예. 그래서, 경제의 주동권을 가지면 어쨌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피디님한테는 경제 주도권 가지니까 여성으로서 뭐가 좋아요? 일단은 누군가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 누구한테 기대질 않아요. 음, 자녀들한테도 제가 줄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당해요. 그리고 이 집에서 제가 이 생활하는 것도 제 거예요. 제가 이루고 제가 한 거고 모든 음, 것들이.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해요. 그리고 음, 누군가에게 만나고 밥 사고 뭐 할 때도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요. 음, 내가 저 사람한테 나한테 혹시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봐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고 싶으면 내 돈 두고 내가 먹을 수 있으니까는요. 예. 그래서 일단은 돈이라는 거는 내가 움켜진다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쓸 수 있는 성당에 가서 봉사를 하고 성당에 뭐 간사헌금을 하고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음, 예. 그리고 미국에 갔을 때도 내 딸하고 갔을 때도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돈이 있으니까 내 행동이 자유로운 거예요. 누군가한테 쭈삣쭈삣하지 않고. 음, 예. 그러니까 내 안에 자존감이 조금 뭐라 그럴까, 높다 그럴까?